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은 장제원 씨하고 진중권 교수 두 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요, 처음에 저는 늘 약간 비호감이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네요. 그러니까 좀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민주당이 정말 참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30년 국회 전통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장제원은 야당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분노도 느낍니다. 삼선 의원 법사위 사수 결의문에 동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법사위원장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끝까지 뺏어가려고 저렇게 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비참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당을 위한 길인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턱 내줄 수도 없고 또 빼앗길 수도 없고, 이러면 나라가 한쪽을 기울어 버리는데 답답하지요. 이렇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잃은 게 최선일까요? 물음표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우리가 가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시간 좀 더 끄는 것 외에 끝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라는 게 그런 곳이거든요. 국민이 의석수를 많이 준 당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견제만 하면 되는 건데 견제의 힘도 아직 없어, 미통당은.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은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사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이 저희 당 몫으로 제안한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꾸는 선에서 원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법사위를 주고 그리고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꾸는 선에서 원구성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간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들여 왔고, 지난 시간에 그 조수진, 배현진, 김은혜 이 여전사들이 저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삼선 의원, 장 의원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당이 명실상부하게 민생, 경제, 산업, 예산 분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할까요? 그것도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장 위원장님이 뭐 삼선이시니까 국회에 돌아가는 것이나 그 국회에 대한 모든 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법사위가 넘어가면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올렸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주 아우성을 치니까 2달 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분은 더불어민주당 전에 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자, 법무부 장관이 중립을 지켜야죠. 그리고 법을 다스리는 분이 지금 여당의 대표까지 한 분이 들어가셨으면은 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여당 패지요. 그리고 보수한테는 어느 하나 온전치 못하죠. 법 잣대가. 그런데 이것을 양보한다? 저는 그건 약간 모르겠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님께서는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전례를 다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뺏어가는 거죠. 뺏기면 안 되죠. 오늘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뜻대로 국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민주당의 뜻대로 국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 여기서 장제원 의원이 약간 또 이제 마음이 또 약해지시네. 아유, 배지를 빼더라도 싸울 때는 끝까지 버텨보는 것이고 또 싸워보는 것입니다. 왜?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어요. 일찍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철저한 논리로 무장해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민생 정책 대결을 펼친다면 우리 당이 민생 경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어차피 뭐 법사위원장 가지고 오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치라는 것은 바라보기 힘들고 생각도 못할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을 내주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땡깡을 부리면 다 되네. 모든 협치가 안 될 수 있어요. 끝까지 해봐야죠. 그리고 또 장 의원은 설령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장악해서 짓밟히는 모습으로 국회에 들어간들 분통을 터뜨리는 것 외에는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런 말씀은 지금 미통당의 의원들한테도 이제 전해졌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키려는 그런 모양새도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국회 개원이 계속 미루어졌을 때 국민들께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국민은 지금 그 법사위원장이 얼만큼 야당이 가지고 와야 되는지 왜 그게 절실한지 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안 가지고는 견제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온들 의석수가 도저히 힘에 부치는데 우리가 가지고 완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장 의원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죠. 왜냐? 아무리 국회가 야당이 너무 힘이 부실한다고 치더라도 국민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민초한테 맡기세요. 우리 국민들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너무 힘이 없는 말씀을 또 하셔. 어쩌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이게 현실인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 의원님. 그런데 그렇게 뭐 여당 의원들과 장제원 의원님께서 무슨 만나서 뭐 무슨 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설득도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문체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테이블에 나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협상하면서 협치할 수 있느냐?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예.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의 이 비참함과 참담함을 가슴에 묻고 최선을 다해 경제와 민생을 위해 투쟁한다면 언젠가는 국민들께 이 억울함을 대갚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대선에 지방자치제에 또 국민들께서 생각이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하지만 지금 국회를 법사위 논쟁 때문에 국회를 못 연다, 개원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요 국민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투쟁하시고 가지고 오는 쪽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국민 여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뭐 몇십 년 동안을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그것을 지금 깨고 있는데 여기에 순응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 장제원 의원답지 않네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진취적 통합당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음표. 여야의 적극 합의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적극적 합의는 법사위를 양보하는 것이죠. 여당에서.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리고 협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통당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들한테 법사위원장 줬으니까 너희들도 이 정도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협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함께 가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민주당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지요. 처음에 나는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좀 뭐 참담합니다. 참 뭐 3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말씀하시길래 내용이 뒤에도 법사위를 가지고 오자는 그런 글인가 보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법사위를 양보하자.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해보고 결론은 나중에 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님이 이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상스러운 폭언으로 남조선 절대 존엄을 모독했는데 온 몸으로 각하를 지키던 청와대 전 현직 참모들은 한 말씀 하셔야지요. 왜 깜깜이로 계십니까? 진중권 교수님이 또 청와대를 또 이렇게 그냥 저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날 냉면이 맛 없다든지 옥류관 냉면이 대단하다든지 이런 생각은 당신들 뉘피셜이라든지 박수 좀 쳐줬더니 정은이가 꽃을 다 꺾었다든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글을 써요. 아주 여기 전두환 전 대통령 늘 하던 말 왜 나만 갖고 그래? 요것을 다 여기다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뭐 저는 논평이라고 봐요. 예. 기가 막힌 논평을 하셨네. 자, 이것은 농담이고 이건 국가 원수에 대한 외교적 신뢰이기 때문에 누군가 북에 대해 점잖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누가 이걸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분들이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고 뭐 언론에서는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말씀을 안 하세요. 참 묘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무례한 언동은 도움이 전혀 안 되며 북한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대접받고 싶으면 외교적 언사도 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 북한을 뭐 국가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쪽 약간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들이 뭐 국가를 인정해주지. 저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대한민국을 점령한 괴뢰.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예. 그리고 뭐 무슨 의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중권 교수가 초월방지법, 보혜미안 단속법, 심판금지법 얘기했던 분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신동근 의원인가요? 어쨌든 뭐 그분. 예.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는 곤란해도 의원 개개인은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해서 북한에 한 말씀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깜깜입니다. 깜깜해요. 예. 그리고요, 대통령 비판은 자유이나 품위와 예의를 갖추라고 북에 촉구하는 글 하나 써올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정부가 못하면, 국방부가 못하면, 통일부가 못하면, 그냥 지금 국회 안에 계신 분들,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슬쩍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막 떠들어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네. 그리고 또 뭐 반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반성이라는 것은 저쪽 애들은 없어요. 예. 무조건 김정은, 김여정이가 오케이, 맞아. 그럼 무조건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에 뭐 그 밑에 수하들이 반성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자, 근데 또 김정은 얘기하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나 살았나? 참 묘합니다.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하셨는데, 요 말씀 하신 것을 제가 해석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경원 아들 논문 무혐의, 실제로는 연구는 같이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연구의 기회도 물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한국이 특권사임을 보여주는 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국회에 있고, 그리고 또 그 나경원 그 부군께서는 또 복관으로 계시고 이러니까 그 아들은 분명히 특권 사이에 있던 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님께서. 근데 그건 오롯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그 진상위원회에서 이제 그것을 완벽하게 조사를 했는데 제1저자는 정확히 맞다. 이렇게 정리가 끝난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서울대학에다 의뢰를 했어요. 서울대에서 이제 이게 밝혀진 거죠. 제1저자 맞다.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할 그 요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전 법을 몰라서. 아니면 뭐 나경원 의원이 출두해서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진중권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 뭐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중권 교수는 다만 그 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직자 검증의 범위에 들어간다 해도 필요 이상으로 가혹했다는 불편함을 느낌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했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국 씨 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진중권 교수한테 그걸 여쭤볼 수도 없고, 제 상상으로는 이분이 지난 시간에 내가 진중권 교수가 이제 그 나경원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걸 올리시고 너무 그랬나 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짧은 글을 또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게 조국 씨 딸 거에 대한 것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요. 고등학교 때 술 먹으면 찍은 사진을 대학 다닐 때 그것을 그 사진이 맞다고 이렇게 내미는 법정에서 판사한테 혼났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면장 아들하고 이장 아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면장 아들은 좀 풍부해. 사는 게. 이장 아들이나 동네 주민 아들들은 풍부하지 않은 애들도 많이 있어.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학교 가서 베푸는 게 같은 우리 한 반 아이들끼리도 면장 아들이 많이 베풀어. 그러면 또 걔 친구들이 많아지고 뭐 그렇게 그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죠. 예. 그렇게 커온 우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그게 김재구의 힘입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